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이가 탄핵을 땡기기 위해서 내란죄를 빼겠다 이렇게 해놓고 탄핵을 빨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란죄가 이게 되면 내란죄가 불성립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첫째, 이 내란죄를 하게 되면 증인도 수백 명 불러야 되고 시간이 계속 끌 것 같으니까 탄핵을 당기기 위해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꼼수를 부립니다. 그럼 내란이 아니면 왜 탄핵을 시켰습니까? 탄핵시킨 이유가 내란죄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은 내란죄도 집어넣어 놓고 탄핵을 시키고 지금 그래 놓고 이걸 갑자기 빼겠다는 건 무슨 수작이냐고. 탄핵을 당기려고, 탄핵을 먼저 시키려고 내란죄 시간이 걸리는 것, 여기에 걸려들면 얼마나 시간이 갈지 모르니까 두려움에 지금 쫓기는 대통령병에 환장을 해가지고 쫓겨다니는 이재명이가 탄핵을 당기기 위해서 내란죄를 빼버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헌재 2차 변론기일에 딱 앞서가 제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느닷없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빼고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해서 탄핵 심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 심판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한 것인데 내란죄가 갑자기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스스로 시인하는 거 아니냐. 그럼 탄핵을 철회 의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뻔뻔스러운 자들 자기들 마음대로 이걸로 탄핵을 시켜놓고 이제 이걸 빼겠다. 왜? 탄핵 속도가 늦을 것 같으면 개헌법만 그것 가지고 하겠다. 흉측한 자들이에요 이게. 이런 자가 대통령 된다고? 이재명?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라 말아먹을 거야 아마. 금방 팔아먹을 거야 나라를. 이런 거짓말쟁이가 말이지. 아니 탄핵을 할 때 이 내란 혐의로 했으면은 내란 혐의로 탄핵을 갖다가 시키면 변론했는데 그걸 갖다가 헌재에 가서 2차 변론기일에 가서 나 그 내란죄는 빼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빨리 탄핵을 하기 위해서. 이게 내란죄를 하게 되면 이제 내란죄 공방이요.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내란죄가 원래 성립이 안 되는 걸 내란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크게 벌어진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끌어요. 뭐 몇 개월 갈지도 몰라요. 한 뭐 7, 8개월 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가 선고가 2심 선고가 나오고 위증교사 선고가 나오고 빼도 박도 못하게 어디로 가야 될 운명에 속하니까 이제는 겁이 난 거예요. 그러면 탄핵 사유로 집어넣었던 내란 혐의를 갖다가 그걸 빼겠다 하면은 빨리 재의결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내란 자체를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불성립이다 하고 탄핵을 취소를 해야지. 이 국회 측 대리인단, 이거 국회 측 대리인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리인단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국회 측 대리인단, 그러니까 정청래가 나오죠. 이날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다 하고 이런 대도 안 한 X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 하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너희들이 내란죄로 탄핵을 시켰으니까 내란죄에 대해서 증거조사가 이제 이루어져야 그게 정상 아니냐 이거야. 근데 왜 갑자기 내란죄를 빼자고 하느냐. 이거 이유는 또 이재명의 꼼수입니다. 탄핵 일단 시켜놓고 그다음에 딱 빠지려는 겁니다. 빠지고 내란죄는 해봐야 이길 확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걸 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장시간 가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빼겠다는 그런 이유겠죠. 법조계에서는 그래서 뭐라 하냐.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긴 내란죄를 임의로 배제를 하면 임의로 빼버리면은 심판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일 수 있다. 탄핵 심판 자체의 적법하지 못하다는 그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렇게 말합니다. 법에는 탄핵 사유 철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 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 의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탄핵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를 빼 윤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파면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빨리 피해서 대통령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데 당신은 대통령 안 돼 내가 보기에. 그런 꼼수 가지고 대통령 되면 그게 하루를 가겠어? 대통령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국회가 말이죠. 지난달 14일 통과시킨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을 남용해서 국헌을 문란하는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 내란죄를 저질렀다. 계엄을 해서 내란죄를 저질렀다. 이걸로 했거든요. 윤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죄,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탄핵소추 핵심 사유로 내란죄를 명시를 해놓고 이제 요걸 싹 빼버린다면 탄핵 자체가 무효를 만들어야지. 이재명 말이 안 되는 짓을 자꾸 하고 있어. 정말 숫자 가지고 밀어붙이고 이런 작태를 보인 이 민주당. 당신네는 말이야 국가를 갖다가 희롱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라를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자야 이재명은 말이야. 이런 핵심 탄핵 사유를 국회 측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회 측이 아니고 이 민주당 측이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당이 처리하겠다고 나선 거는 결국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재판 속도를 앞당기려는 그런 꼼수 전략 꼼수라고 법조계는 딱 벌써 지적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그 내란죄를 갖다 판단하려면은 더 많은 증인이 필요하고 또 증거가 더 있어야 되고 입증할 부담도 커지죠. 왜냐하면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는 걸 이 이재명이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가 둘이가 합세해가지고 내란죄로 몰았거든요. 이 한동훈이 이자도요. 이거 민주당하고 똑같은 이재명이하고 힘을 합쳤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겁니다. 탄핵을 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자는 이재명이지만 집행자 탄핵을 되게끔 만든 자는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가 자기 계열을 갖다가 탄핵에 찬성하도록 유도를 해 나갔습니다. 공개적으로 유도하고. 그러니까 계엄 해제하자마자 큰 만나가지고 의사당 안에서 이재명이 만나가지고 반쯤 포옹을 했죠. 진짜 포옹은 안 하고 반 포옹하면서 오른손 어깨에 탁 왼손을 딱 대고 악수하면서 말이죠. 희죽희죽 웃어댄 거. 아니 계엄날 그때 웃음이 나와? 의사당에서 의사당 들어갈 자격도 없는 한동훈이를 불러가지고 그 의사당 안에서 같이 그 포옹을 하는 거 반포옹을 하는 걸 보고 말이죠. 이거 반란 가담자가 그날 탁 나타난 거죠. 한동훈은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내란죄는 형법상의 범죄이지 헌법상의 범죄가 아니지 않냐. 국민의 관심사도 내란이었느냐이다. 실질적으로 내란죄를 평가하지 않고 탄핵 여부만 판단할 수가 있냐 하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계엄 해제 후에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덫을 씌우고 그 프레임 하에서 여론을 이끌어왔지 않느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뺀다. 탄핵 사유를 필요하다면 넣었다 뺐다가 한다. 이런 도둑 같은 행동을 의회주의에 투영한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모순입니까. 지금은 말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이자는 지 맘대로 하고 있는 독재자입니다. 실질적 독재주의자. 대통령 가둬놓고 뭐 하겠다는 거야. 대한민국 주권을 침탈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거야. 비상계엄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내란죄를 빼버리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 비상계엄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내란죄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걸 만드는 게 내란죄에 더 쉬운 겁니다. 이 국회 측이라고 하는데 이 국회 측이 아니라니까 이재명 측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거 아니에요. 민주당 179석 그겁니다.
민주당 측은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는 것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형사소송이 아닌 헌법재판의 절차에 맞춰 다투고 입증할 것이라는 감언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헌재는 국회 측에 내란죄 관련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라. 너희들 말이야 이거 내란죄를 해가지고 헌재에다가 탄핵 심판 청구를 했으니까 너희들이 내란죄 관련 의견서를 갖다가 추가로 제출해라. 향후 정식 변론 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 심판 대상에서 제외할지 결정할 전망입니다. 참 이런 자들이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힐 줄 알았습니까? 한동훈이라는 자가 없었으면 오늘날 이와 같은 탄핵이 될 수도 없고 할 수 없었는데 정말 이 한동훈계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 다 풀어 전부 낙선시켜야 됩니다. 한동훈계에 있는 자들 탄핵에 참석한 자들이 있습니다. 탄핵 절차에 참석한 자들은 모조리 낙선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국가 변란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한동훈은 대통령을 유폐시키려는 국헌문란을 시켰고 또 더더욱이 적과 동침을 해가지고 이재명과 편을 들면서 이 당을 망쳤는데 여기서 경선 어쩌고 저쩌고 고개를 들어 못된 인간 같으니라고. 지금 한동훈이가 아니었으면 이런 탄핵이 근본적으로 될 수가 없는데 한동훈계가 같이 가세함으로써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안철수는 한동훈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닌 걸로 일단 하고.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습니까? 성균관대학 법대 이 로스쿨 교수 지성우 교수라는 헌법 교수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민주당처럼 이런 방식으로 탄핵 요건을 완화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만 있으면 넘어가면. 한편 헌재는 이날로 탄핵 심판 준비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14일 오후 2시에 정식 변론 절차를 열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14일 포함해서 16,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5차례 변론기를 미리 정해서 공지했습니다. 설 연휴가 있는 1월 마지막 주를 제외하면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여긴 또 최상목이가 또 역할하죠. 왜 유리하게 작동되는 6인 체제를 갖다가 성급하게 지가 대행의 대행인 자가 헌법재판관 2명을 갖다 임명하느냐 이거야. 이유가 뭐냐? 내통했냐? 누구하고? 왜 대통령을 공경에 자꾸 빠뜨리려고 은혜를 진 자가 대통령에게 뒤에서 또 목을 치느냐 이거야. 이런 자들이 국민의힘에 왜 이렇게 많아요? 한동훈을 필두로 해가지고 과거에 유승민 또 지금 최상목 정말 우라통이 터집니다. 우라통이 터져요. 이거는 국민의힘이 이건 배신당이야 이거? 다음 소식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했는데 그 하기에 앞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을 경찰에게 대통령 관저 인력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이걸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찰 되겠습니까? 경찰이 101 경비단이라든가 원래부터 있었던 제가 옛날 대통령 경호실에 소속으로 돼 있을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101 경비단이라든가 이런 전통 있는 대통령 경호단입니다. 경호단이나 다름이 없는데 101 경비단 같은 게. 근데 이번에 이건 다 경찰 병력인데 이 경찰에 그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령을 거절했다? 그거 말 됩니까? 참 세상이 요지경으로 돌아갑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관저 경호에는 서울경찰청 소속 101 경비단 옛날부터 있었어요. 202 경비단 또 22 경호대 등이 있었는데 이번 관저 경호에서 싹 빠졌습니다. 경찰에서 명령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러고 서울경찰청 소속 101 경비단이라든가 202라든가 22 경호대 이거는 말이죠. 대통령 경호처장의 지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옛날로 따지면 경호실장 지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경호실장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항명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무슨 대통령 경호가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경호에 경찰이 빠져야 되겠네요 이제는. 아예 이제 근본적으로 경찰이 받고 군이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실은 독자적인 데고 거기에 지휘체계가 있는데 그 지휘체계에서 경찰이 빠지라 했다 해서 빠졌다. 이거는 항명이죠 이거는. 원래가 100일 경비단은 대통령실 자체의 경호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202 경호단은 외곽 경비 그러니까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고 22 경호대는 대통령 이동 경호를 이동할 때 경호를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마저 거부한 항명이라는 입장 맞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최 대행이 경찰청 고위 간부에 지시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뭐 알기를 뭐처럼 생각합니다. 그래도 헌법재판관 2명은 임명했지 않습니까? 야당이 원한 대로 해줬지 않아요. 경호인력의 핵심은 경호인력의 핵심이 경찰인데도 체포영장 집행 대응 과정에서 경찰 경호인력의 도움을 하나도 못 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의 불응은 대통령 경호 역량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을 대통령실이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은요, 경호처장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원 파견이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경호구역에서의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저 투입 불응과 관련해서 법과 원칙, 현장과 재반 상황을 고려해 조치했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어느 누구 말이 맞는지 나중에 두고 보면 알겠죠. 역사는 계속 흘러가니까 말이죠. 네. 여러분. 오늘날 이 배신의 논리가 판을 치는 한동훈으로부터 시작된 이 대한민국 국민의힘 배신의 논리가 당대표란 자가 배신을 하고 적과 동침을 해서 결국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고 나라를 갖다가 이 국민들을 분열시킨 이 한동훈의 죄는 앞으로 엄히 다스려서 이 국헌문란자를 처벌을 하고 감방에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대한민국이 결코 바로 설 수 없다. 이자는 또 호시탐탐 정치에 또 하려고 들어오려고 운운하지만 정치를 하려면 민주당 가서 하든지 거기 가서 하면 민주당 가서 이재명 밑에서 부역을 하는 게 오히려 적절치 않나. 하는 소형머리를 이렇게 반추해 볼 때 탄핵을 시키는 것도 전부 다 이재명과 함께 윙크를 하면서 말이죠.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건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그러나 이 불행은 빨리 걷어낼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국민들이 걷어내야 됩니다. 이재명에 부역한 자들, 이런 자들은요, 가차없이 걷어내야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옹호하고 또 그를 우리의 대통령으로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됩니다. 대통령 지지, 대통령 적극 지지,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도 이 극좌파들 이재명 당으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해야 됩니다. 한동훈과 이재명 당의 합작 대통령 축출하는 이 불법 행위를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을 우리가 국민들이 함께 강인한 손으로 강인한 태극기와 강인한 우리의 소위 애국심으로 대통령을 보호하고 옹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론을 확산시키고 지금 이 시대의 적인 이재명과 한동훈을 가차없이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 국민들에게 달라고 우리는 외쳐야 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